사실 대부분 하던 것들은 잘 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비슷한데 그 외에 이제 따로 주신 건 또 뭐가 있죠? 농사를 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량이거든요. 그리고 당도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퍼티케어 제품을 쓰다 보니까 나무 수세도 좋아지고 이제 귤 사이즈도 균일하고요. 당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거리라는 게 이제 그 비가림의 단점인데 어느 정도는 이제 한 해 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작물재배연구소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주도 남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이제 농가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과수 또는 밭작물들도 컨설팅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감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감귤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남원에서 2,500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가온 한 1,000평 되고요. 비가림 한 1,5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그리고 확실히 내륙하고 다르게 이 비가림들이 환경적인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올해 그럼 한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으신 거죠? 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구나. 사실 제가 지금 봐도 사이즈도 그렇고 귤이 상당히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뭐 혹시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만의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그 도프 작물 연구소 원장님을 만나서 소장님을 만나 뭐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도프 12%를 따라 했더니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짜줬던 뭐 꽃이 피기 전에 뭘 주고 꽃이 피 뒤에 이제 뭐를 주고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일단 수세가 괜찮고요. 적과를 좀 덜 해서 이제 수량 쪽으로 많이 갖고 갔고요. 사실은 이제 적과를 많이 하잖아요. 적과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 알이 비대가 이제 덜 되기 때문에 좀 덜 달아서 이제 많이 끌고 왔었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봐도 상당히 좀 먹음직스럽고 많이 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를 키웠던 게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대로 했던 것들이 사장님이 보시기엔 작용을 했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사장님 수확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셨고 뭐를 줬는지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수확하고 나서요, 2% 10이라는 이제 토경 비료를 뿌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발화를 위해서 퍼티케어 PK 하고요, 밸런스 프로 이제 2회씩 연면식으로 해줬습니다. 그 간격은 얼마 정도 걸렸죠? 간격은 10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예. 그래서 밸런스 프로라는 제품은 이제 연면 시비로 했고 PK를 또 관주를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오기 전에 2%를 한 번 더 시비해줬고요. 꽃이 와서 이제 꽃잎이 떨어질 때 이제 유니칼슘을 줬죠. 과일이 이제 크기들이 다 비슷하고 좀 좋은데 사실 대부분 하던 것들은 잘 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비슷한데 그 외에 이제 따로 주신 건 또 뭐가 있죠? 유니칼슘 주고요. 관주 비료로 이제 칼마그를 줬고요. 예. 그다음에 213 줬고요. 전에 녹여 써서 이제 주면 된다고 해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통안에서 그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 노즐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퍼티케어 제품을 써보니까 깨끗하게 싹 잘 녹고 관도 안 막히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마그는 이제 질소, 칼슘, 마그네슘, 뭐 가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걸 주면은 이제 엽색이 확실히 파랗고요. 그리고 칼슘은 육아기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주고 이제 가리도 이제 비대를 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100평당 1kg씩 해서요. 15kg에서 물과 함께 같이 관주로 주고 있습니다. 214 전에는 질소 인산 가리 20, 20, 20을 썼는데 인산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다 흡수가 안 되고 토양에 남아 있는다고 이제 도프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는 초기 비대하기 위해서 인산이 적은 16, 8, 24라는 퍼티케어 2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퍼티케어로 좀 바꾸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기존에 사용했던 비료들이 해가리를 한다든가 나무의 수세라든가 매년 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이제 수확량이나 수입이나 이게 똑같고 그래서 그렇죠. 한번 바꿔보겠다 해서 이제 많이 찾았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도프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10일 간격으로 번갈아서 주면서 317까지 해서 이제 317은 보통 후반기에 많이 예, 주셨을 후반기에는 3일천 줬는데 저는 질소를 9월 말 정도면 끊어요. 왜냐면 이제 성숙이 늦어질까봐. 질소를 좀 줄이면서 가리로 비대를 시키기 위해서 10월 전에 317을 시비하고 있습니다. 뭐 317도 마찬가지로 이제 300말통에 15kg를 넣어서 이제 물과 함께 같이 관주로 주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질소를 끊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 뒤에는 아예 안 주신 거는 아니죠? 퍼티케어 PK를 이제 계속 관주를 했죠. 그것도 10일 간격으로요.
아, 10일 간격으로? 예.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밸런스 프로 착색 당도를 위해서 이렇게 연면식을 해줬고요. 착색도 빠르고요. 네. 당도도 올라갔고요. 감귤은 일반 과실수하고 다르게 이제 이파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살잖아요.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9월 이전에는 칼막으로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관주로 줬고요. 9월 이후 질소를 끊을 때는 퍼티케어 PK하고 마그네슘하고 이제 미량 요소를 해서 밑으로 관주로 줬어요. 관주로 그렇게. 예.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하고 이제 도프 그 12 프로그램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혹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전 농법은요, 왜 주는지도 몰랐고 줘야 한다니까 줬었고요. 효능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엽색도 뚫리고요.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예비지들이 이제 좀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예. 해거리라는 게 이제 그 비가림의 단점인데 어느 정도는 이제 한 해 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티케어 제품이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나무를 보면 수세도 괜찮고 수확량도 많고 그렇게 하면 일도 편하고요. 관주로 주고 나니까. 그래서 그 수확량이나 나무 수세를 보면 전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 오늘 아이고 사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갖고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